안녕하세요 여러분, 셀프빙TV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구독자분들이 많아질수록 또 더 이런 영상 제작에 힘이 많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현존 수업 제가 지금 3주차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좀 어려우시죠? 예. 숨 쉬는 것도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이 연결호흡이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이클 브라운이 직접 자기가 경험하고 만들어낸 하나의 소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인의 도움을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연결호흡이 중요한 게 이제 마이클 브라운이 책에다 이렇게 썼어요. 세상에서 인간만이 호흡을 멈춘다. 그러니까 동물들은 다 이렇게 계속 연결해서 호흡을 하고 어떤 공격전, 일시적인 순간에만 숨을 멈추는데 그 인간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호흡을 많이 멈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각종 질병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연결호흡을 해보시면 머리가 띵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뇌 혈류량의 산소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두통 같은 것도 많이 없어지실 수 있고요. 또 숙면에 특히 자주 깨시는 분들이 이 연결호흡을 15분 정도 하시고 주무시다 보면 좀 나아지십니다. 왜 15분인고 하니 그 통계적으로요, 우리가 명상도 그러잖아요. 그 잡생각이 사라지는 그 시기가 15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15분으로 아마 정해졌지 않나 싶고요. 제가 오늘은 이 현존 수업을 해 나가시면서 참고하실 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현존 수업의 목적이 뭘까요? 현존 수업의 목적은 그 아동기, 유년기에 나한테 각인되어 있는 감정체, 그 감정체는 슬픔과 분노와 좌절 혹은 좀 어두운 쪽과 관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년 시절에는 생존이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완전히 해결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받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보내야 되는데 많이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년 시절에 각인되어 있는 그런 감정체에 그게 있어요. 그 하나의 덩어리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것이 성인이 된 이후에 계속해서 어떤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심리학적으로도 이런 게 있잖아요. 맞고 큰 애는 때리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때리는 사람과 왜 이혼을 하지 않느냐 하면 거기서 또 상호 의존이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맞아주는 나는 그래도 마음적으로는 착한 사람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때리는 사람이 없어지면 내가 착해진 이유가 없어져요. 이게 무섭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예를 들어본 거고요. 제가 오늘 두 가지 연결할 수 있는 걸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현존 수업을 하시면서 이 연결호흡과 의식적 응답을 계속해서 되뇌시다가 어떤 상황을 마주하시게 되면 뜻밖의 떠오르는 감정이 하나씩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대립되는 상황, 상대방과 어떤 언쟁이 붙었을 때, 혹은 예를 들어서 내가 빵을 사러 갔는데 점원이 좀 불친절했어요. 되게 사무적인 거죠. 내가 그냥 이 빵 되게 맛있게 보이네요 그랬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혹은 내가 이 빵 되게 맛있어 보여요 그랬는데 2,000원이에요 하고, 혹은 이런 거 있죠. 되게 얄밉게 2,000원입니다 고객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어서 갑자기 마음속에서 분노나 어떤 적개심이 일어난다 혹은 짜증이 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만 가지고 보면 화낼 상황이 아니죠. 그 점원은 점원의 역할을 한 것 뿐인데 나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내가 밖에서 방금 복권집에 딱 들렸는데
1억에 당첨이 돼가지고 빵을 사러 가서 이 빵 맛있네요 그랬는데 정원이 2,000원입니다 고객님 그러면 어머 목소리도 예뻐요 그럴 거예요. 상황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분노나 적개심이 일어나는 것들이 나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상황의 원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뭔가가 원인이 돼서 내가 그걸 투사해서 보는 겁니다. 이게 현존 수업의 1, 2, 3주의 핵심이에요. 내가 상대방의 어떤 사실적인 행위나 어떤 반응, 어떤 상황을 두고요. 그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 안에 뭔가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게 만들죠. 생각하고 판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응해서 하는 게 투사입니다. 사실 이 투사가 무서운 거는 사실 이 반영 자체 갖고는 문제가 안 생겨요. 생각은 죄가 아니죠. 형법에서 그럽니까? 잘 모르겠네요. 저는 법 전문가가 아니라. 하여튼 뭐 생각은 죄가 아니죠. 실행을 해야 죄죠. 근데 이 투사는 실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투사를 하게 되면 상대방한테 감정적, 물리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리절트가 있죠. 그러면 그건 난 또 책임을 지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가 잘못해놓고 이렇게 하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이걸 다시 어떤 상대방한테 뭔 행위를 하고 싸움을 해서 한 대 때려서 경찰서에 갔다 뭘 해서 벌금을 물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것만 하면 또 문제가 없는데 자기 처벌 행위가 또 이루어져요. 죄책감이라고 하죠.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나는 살 의미가 없는 놈이야. 난 쓰레기야. 막 이런 식으로 자기 처벌을 합니다. 이 자기 처벌이 굉장히 무의미하죠. 근데 이 자기 처벌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분히 많아요. 일상다반사입니다. 이 자기 처벌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 외부적으로 내가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해요. 아까 같이 어떤 감정체가 발동해서 투사를 하고 싸워서 그 결과로 경찰서에 가서 어떤 물리적인 변상을 한다거나 합의를 한다거나 별꼴을 다 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처벌 행위로 뭘 할까요? 과식을 하거나 폭식을 하거나 혹은 알코올을 한다거나 뭐 폭음을 한다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있죠. 사고를 쳐요. 하여튼 이 굉장히 자기 처벌은 자기 파괴적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처벌과 외부적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은 무관해요. 우리가 믿는 착각이 뭐냐면 자기 처벌 행위는 나의 죄책감을 덜어준다는 착각이 있어요. 근데 이 자기 처벌 행위는 죄책감을 덜어주지 못하고 그 행위를 반복하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요. 아유, 좀 썰이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존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1, 2, 3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반영과 투사, 메신저와 메시지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유년기에 혹은 그 어린 시절에 각인되어 있는 감정체가 활성화되는지를 알아채는 거죠. 그리고 3주차에서 의식적인 응답을 한다는 것은 그 대상한테 바로 투사해서 행위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체를 달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팁은 이 감정체를 달랠 때 레스터 레븐슨이 소개하는 흘려보내기를 좀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노, 예를 들어서 아까 고객과 점원의 관계에서 이런 싸움 같지 않은 싸움이 내적으로 일어났어요. 화가 나요. 별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저렇게 짜증을 내지?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순간에 내가 어떤 감정인가? 짜증과 분노, 적개심 이런 거겠죠? 그렇다면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욕구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 이 감정, 분노나 적개심이 일어날 때 한번 물어보세요. 의식적으로. 그때 의식을 차리는 겁니다. 이게 알아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이 화가 일어난다. 이 분노가 일어난다. 이 적개심이 불타오른다. 이것을 나는 그대로 타오르게 허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내가 환영할 수 있는가? 내가 환영해 줄 수 있는가? 그래, 분노가 일어나는구나. 이런 게 내가 그대로 봐줄 수 있는가? 그 다음에는 이 분노를 내가 유지할 이유가 있는가를 물어보십시오. 이 분노를 내가 허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분노를 내가 갖고 있을 하등의 이유가 있는가? 그렇다면 더 갖고 있고 싶으시다는 생각이 들면요. 난 이 분노를 내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나한테 허용할 것인가? 그래서 그걸 허용해 주시고, 그게 되시면 그 다음 단계로 이 분노의 밑에 나는 어떤 욕구가 있는가를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이 욕구는, 레스터 레븐슨이 이야기한 욕구는 4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 통제, 안전, 생존의 욕구인데요. 인정, 통제, 안전, 생존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보통 관계에서의 많이 일어나는 것은 인정과 통제, 안전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그 인정은 사랑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반면에 또 인정해주고 싶은 사람도 있죠. 또 인정받는 것, 사랑받기를 원하는 반면에 사랑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욕구와 관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통제, 오늘은 통제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관계니까. 통제는 내가 저 사람을 컨트롤하고 싶은지, 이 말은 왜 저 사람을 내가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어 하는가, 이겁니다. 그런 욕구가 있는지, 혹은 내가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고 싶은 건지. 과학적인 면이 있으면요, 피학적인 면이 있습니다. 동전은 한 면만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욕구들이 어떤 것과 관계가 있는지를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인정받고 싶었다. 나는 고객으로서 인정받고 싶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고, 쟤가 나를 보고 웃고 상냥하게 대해줬으면 하는 컨트롤하고 싶은 통제 욕구가 같이 있었다라고 했었을 때, 그 욕구를 누르지 마시고, 이런 욕구를 나는 허용해 줄 수 있는가 하고 다시 물어보십시오. 되든 안 되든 자문을 하세요. 자, 허용할 수 있는가? 그럼 난 이것을 계속 갖고 있기를 원하는가? 이걸 갖고 있을 때 내가 좋은가? 편한가? 불편한가? 싫은가? 그렇다면, 보통 싫죠? 그렇다면 나는 이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가? 그럼 여기까지 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가 한 다음에 대답이 머뭇거리시면 흘려보내고 싶은가? 라고 물어보세요. 보통 yes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그럼 언제 흘려보낼 것인가? 라고 물어보십시오. 보통 이렇게 가시면 약간이라도 다운이 되실 거예요. 좀 차분해지실 거라는 거죠. 예. 이렇게 하시면 내 감정이 통합되는 단계가 점점 활성화되게 됩니다. 예. 앞으로도 이현준 수업을 이용하실 때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으실 거고, 또 수행의 목적이라거나 이런 것도 잘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